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 알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한성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사건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상행과 하행선 모두가 차가 많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그 지점이 천안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쯤 오다 보니까 길이 아주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형 트레일러 앞에 작은 승용차 한 대가 가로질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아주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낮에 내리던 비는 그치고요. 밤이 되어서는 반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어둡지는 않고 아주 다닐만 했습니다만 저 달이 차게 되면 이제 추석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추석이란 명절은 누가 정한 것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추석이란 명절을 시작했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의 추수감사제 같은 땡스기빙 데이 같은 그런 명절인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예절을 가미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준 조상께 차례와 제사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의 묘지도 벌초를 하고 다듬어 주고 또 제사 음식도 차려서 가져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거의 모든 농산물을 중국에서 사오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그린하우스가 있어서 이걸 사계절 언제나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을, 그러니까 이 가을의 중턱에 서 있는 추석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란 명절을 맞아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는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냥 노는 날이라는 개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말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내에 내걸린 프랑카드를 보게 되면은 그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든지 행복한 추석 되세요 혹은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세요 이런 말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진 않은 그런 인사말이 나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농사도 모르고요.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농산물을 언제나 싱싱한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조상도 그저 가능하면 하루만 찾아뵙고요. 그저 유명 유원지나 동남아 등지로 여행 갈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석은요 이제 별 필요가 없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명절로 아니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명절로 다시 되새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드리는 명절이나 아니면
막 그저 땡스기빙 데이 뭐 감사절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교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유교를 믿는 분들이나 기독교나 혹은 불교나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명절로 변경하는 것이 좀 올바른 추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농촌 사람들이 어렵사리 농사를 지은 신토부리 햇곡식과 과일을 도시인들이 좀 더 비싸게 사주는 그런 날이 추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교류가 일어나서 도농 간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명절은요, 이슬람교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아다라고 하는 날이 그런 날인데요. 이 날이 되면은 도시인들이 농민들이 1년 동안 잘 키운 소나 염소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나 염소를 잡아서 이웃과 나눠 먹게 되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은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 하나님과 농산물을 사준 도시인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고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고난절, 말하자면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국무회의 및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뉴스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군인과 경찰 간부들을 머르데카 궁으로 불러 모아서 향후 정책 방향, 이게 정권 이양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뉴기니아 방문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의 카톨릭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이번에 안겨주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근로자법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도 인도네시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도네시아에도 이게 이제 다링이라 해서 고잭이라든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이런 근로자법이 없어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이런 플랫폼 근로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인도네시아로서는 상당히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싱가포르 법을 보고 인도네시아도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이런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별다른 큰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